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쌤이라고 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까운 사이거나 오래된 인연이어도 정리해야 되는 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기본적인 거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날씨 오늘 너무 좋아요. 라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날씨가 좋으면 뭐하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데, 야근하는 거 알지,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어떤 매사에 부정적인 상황들, 굉장히 우리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죠. 뭐 안부 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선생님을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몸도 아프고 장사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아주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자주 안 만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요.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경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린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돌아서서 오는 길에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내가 참 변변치 않은 사람 같이 느껴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증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동료한테, 선배한테 이번에 조금 더 좋은 조건 좋은 데로 이직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서라 여기서나 잘해라 이직이 쉽냐? 그리고 또 뭐 머리를 잘리고 오면 어떤 사람은 오늘 머리 자르고 오셨네요. 너무 예뻐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가서 머리를 그렇게 자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새로 사 입고 와서 나는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어디 가면 이런 옷을 고를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경우나 이렇게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하고는요 좀 적극적으로 멀어질 필요가 있죠. 또 볼까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나 안 하나? 이게 이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자주 그 약속을 어겨요. 이번 날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겠다 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연락을 해야지만 이어지는 어떤 관계. 이렇게 되면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게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실 멀어지는 게 맞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의 없는 사람. 어른의 예의, 어른의 매너. 사실 예의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난 혹시 그런 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의 없는 사람 이런 거죠.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함으로 해서 남을 상처 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친구는 취직을 못해서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막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막 회사 연봉 오른 자랑하는 친구. 또 뭐 승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막 승진해갖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승진통 낸다고 신난 사람들. 예의가 없는 거죠 사실. 사실 상대방의 배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의 없는 그런 그룹 안에 속해요. 이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상처 주는 일을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이 맞아요. 내가 잘못해서 욕 먹은 건 맞는데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스트레이트로 나는 뒤에서는 뭐라고 안 해. 대놓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이것도 예의 없는 거예요. 나는 팩트를 말한 거야. 네, 예의 없는 거죠. 그리고 막 무례하게 후배들한테 굴고 나서는 그래도 다 나 잘만한 줄 알아라. 내가 이렇게 채찍질을 했으니 니들 연봉 제대로 챙겨가는 거야. 나 잘 만난 줄 알아.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례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예의가 없는 경우죠.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어떤 유형들과는 적극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게 나 자신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가까운 사이라면 매일 봐야 되는 사이라면 알고 있어도 계속 데미지를 받을 것 같아요. 점점 잠식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멀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맞벌이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바빠서 폭탄 맞은 것처럼 집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제 아내 생각에는 대청소도 하고 그 장도 일주일 거 다 받아놓고 뭐도 하고 이렇게 좀 집안을 깨끗하게 환기해 놓고 그 다음 주를 준비하고 싶은데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과 정말 일심동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막 속상해서 막 잔소리를 하면서 혼자 막 집안일을 해요.
그럼 결국에 집안일을 혼자 다 한 와이프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녁 때쯤 폭발해서 싸움이 되겠죠. 근데 그 잔소리가 절대로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나를 위해서 그 남편을 인정해야 돼요. 아, 저 남자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일주일에 피곤이 풀리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책도 보고, 전람회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일주일의 피로를 다 풀고 기분이 좋아져서 저녁 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몇 주를 보내면 나중에 누가 더 아쉬울까요? 남편이 더 아쉬워. 그죠? 네. 남편이 더 아쉬워지면 그때 가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 멀어질 수 없으니까 남편과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결국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때가 돼서 협상의 여지,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라는 네. 말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나도 안 힘들잖아요. 나도 이미 충전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밉지는 않을 거라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정서적으로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손절한다는 거는 뭐 가족은 좀 어렵지만 회사에서 굉장히 가능한 일이에요. 자, 나는 김 대리예요. 김 팀장님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이 너무 이상해. 정말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고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책임을 다 나한테 떠넘기고 일도 제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원래 이런 분이구나. 자,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손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서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난 정서적으로 당신과는 멀어지겠어.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다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막 히스테리를 또 막 부렸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 화내세요. 정서적으로 이미 난 손절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히스테리가 부리든지 말든지 내가 좀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정서적으로 손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손절해야지 하고 딱 마음 먹는 순간 손절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더 이상 팀장과 김대리 외에는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도 없어.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무리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굉장히 좋은 마음의 습관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완전 엄청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나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인정했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고 계속 그걸 추구하는 순간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 집중해야 타인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거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회사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떡하면 막 동료들 생일도 다 챙기고 경조사도 다 챙기고 그랬는데 정작 내가 아프거나 해서 회사를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자 하나 제대로 보내는 동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나는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막 상처 입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아주 좋은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아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맛있는 거 사다 주고 죽 끓이고 비싼 거 먹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자신한테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나와의 관계를 좋게 하도록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면 나 스스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너와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 이런 어떤 세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상시적으로 이제 마음의 습관으로 사실 한 번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해보고 그때 맞아.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랑 손절하면 되겠다. 근데 또 막 휘둘려. 그러면 맞아. 손절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래도 특히 더 각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그 사람과 멀어지는 거를 공식화시키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 사람이랑은 멀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앞으로 같이 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일 외에는 서로 부딪히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괜히 그 조직 안에서 나한테 어떤 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라고요. 낮은 수준의 전략이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공식화시키지 않고 그 사람하고는 필요한 대화만 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자주 어울리지 않도록 내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짜면 되는 거죠. 겉으로 대놓고 공식화시킬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예를 들어서 또 막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면서 나만 오면 김대리 좀 와, 얘기 좀 하자, 커피 좀 마시자 이러면서 자기 푸념할 거를 막 다 뭐 1시간이고 2시간이 하고 가버리는 그런 선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럴 경우에 스케줄을 내가 주도하면 돼요. 선배님, 제가 지금 15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15분만 그러면 잠깐 커피 마실까요? 15분 딱 후에는 제가 회의 들어가 봐야 돼서 가겠습니다. 스케줄을 내가 주도하는 거. 우호적인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사회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화시키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내가 공식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무례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속으로 꾹꾹 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표현해야 되는 거죠. 표현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무언의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 대리고 또 김 팀장이에요. 근데 김 팀장이 또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화내고 온갖 신경질을 다 내고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이제 스트레스 다 풀었으니까 자 점심 먹으러 가자라고 했어요. 김 팀장이. 아, 꼴배기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유형들이 나뉘냐면 예 팀장님 가시죠 이러면서 가서 꼭 참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표현의 첫 번째 단계. 당신이 그렇게 무례하게 했으니 당신이랑 같이 점심을 먹을 의사는 없습니다. 팀장님 저는 오늘 선약이 있어서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사회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용기를 내셔서 따로 가서 혼자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밥이 되는 거지. 에너지가 되는 거고. 표현의 두 번째는요. 무언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례한 경우. 이제 이건 이제 실화인데 예, 경력 사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경력 사원을 굉장히 텃세를 부리는 선배가 있었어요. 또 김 팀장이에요. 근데 김 과장이 왔는데 김 과장은 분명히 금요일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리포트를 다 하라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수요일이 되니까 갑자기 막 불러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일을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근데 그때 김 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여자 과장이었는데 일부러 망신 주시는 건가요 팀장님? 이라고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얘기했어요. 분명히 금요일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요일 날 이렇게 소리 치시면서 질책하시는 거는 일부러 망신 주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더니 김 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표현했어요. 표현하고 나서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막 밥 먹으면서 봤지 아까 김 팀장 소리 지르는 거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김 팀장에게 어떤 존경심을 보이지 않고 업무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팅팅거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거죠. 일단 표현하고 나서는 전혀 뒤끝 없이 나이스한 어떤 태도를 유지하는 거. 공과사를 좀 확실하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만약에 지금 상사분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을 때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네. 후배가 네. 은은하게 네. 돌려가기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한다면 좀 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경우에는요,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소통 능력이나 어떤 사회생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신세대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너무 코로나라는 기간이 길었고, 비대면의 시대가 길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대면에서의 예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투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나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두 가지 경우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모아놓고 공식화시켜서 매뉴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시까지가 출근 시간이에요. 근데 9시 1분 전에 커피를 들고 전혀 서두르지도 않고 여유 있게 들어와서 내 책상 앞을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얘 인사하는 태도가 너무 거슬려. 불러다가 너 왜 인사를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예. 그렇게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들으면 이 친구는 나 찍혔나?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후배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사 내에서의 인사는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목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거를 공식화시켜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에어팟을 끼고 일하는 거 돼요? 치마가 너무 짧아요. 돼요? 이런 거를 자기 취향대로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공식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에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러면 우리 팀에서는 에어팟 끼고 일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소통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팀에서는 그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그들을 설득하기가 쉽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안 지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공식화시키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엔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모든 거는 신세대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세대들입니다. 기성세대들은요, 그야말로 알아서 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하는데 요즘 그런 거를 나 때는 그래, 알아서 기었는데 니들은 뭐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 혼자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화시키는 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면 내가 좋은 방향으로 더 나가는데 힘을 받겠죠. 선생님이 나쁜 분이라면 내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밀어내고 나는 어떤 사람을 주변에 둬야 될까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언제나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가 이제 잘못돼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팀원들이 역량이 안 돼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막 남 탓하고 투덜거리는 선택을 하는 팀장이 있을 거고, 그래도 이런 교훈을 얻었어. 이런 노하우가 생겼어.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거야. 다 같이 힘내자.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는 팀장이 있어요. 그런 팀장한테는 딱 붙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쁜 선택을 하는 팀장한테는 적극적으로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행복을 재능으로 소유하는 사람들. 오늘 죄송해요. 저 1시간만 약속 시간을 좀 늦출 수가 있을까요? 난 근데 벌써 그 동네에 와 있어. 그러면 얘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1시간을 너무 신난다. 요 근처에 왠지 핫플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본다. 일부러 내가 올 수는 없는데 오늘 완전히 럭키한데 그렇게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 이게 재능이에요. 재능.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느끼실 거예요. 행복이 저 사람은 재능으로 갖고 있구나. 스스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많이 두십시오. 그러면 나도 행복해져요.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일 때 오히려 좋은 점을 억지로라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멀리해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예의를 갖추는 어떤 마음의 습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답게 사는 순간 비로소 어른이 되었다의 저자 유세미 선생님을 모시고 점점 나를 망치는 인간관계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